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수열이 있습니다. 무한수열의 각 항을 첫째 항부터 차례로 플러스로 연결한 식을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뭐에 대해서 그냥 수열이 아니라 무한수열에 대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a1, a2 해서 an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가고 있다. 이때 우리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a1, a2, an을 k는 1부터 n까지 ak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을 sn이라고 썼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부분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부분합의 수열 sn이 어떤 s에 수렴할 때 부분합이 s에 수렴할 때 무한급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리미트 sn,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값이 s라는 건 사실 sn은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k는 1부터 n까지 ak로 나타낼 수 있죠. 이 값이 s일 때 무한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같은 표현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무한급수의 발산, 부분합의 수열이 발산할 때 무한급수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무한급수의 성질입니다. 무한급수의 성질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를 했습니까? 무한수열의 성질을 따져봤어요. 이 무한수열의 성질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교육, 과정, 밖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성질이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 아니라 뭐가? 증명은 교육과정 밖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한급수라는 것은 결국은 n을 무한대로 갈 때 sn을 우리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나타낸다면 무한급수마저도 사실은 무한수열의 성질에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리미트 sn이라는 건 n은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ak를 의미하죠. 무한급수라는 건요. 무한수열의 극한만 들어가는 성질이 아니라 뭐도 들어가는 성질이다? 시그마도 들어가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그마의 성질까지도 함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요. 증명은 사실은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몰라도 좋지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즉 우리가 원래 살펴봐야 될 건 5개죠. 더하기, 빼기, 실수배, 곱하기, 나누기인데 이 5가지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극한에서는요. 수렴할 때만 가능하죠.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을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n은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 곱하기 an은 실수배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세 번째, 곱셈 마찬가지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으로 쓸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마지막 나눗셈도 수열에서는 가능했었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드릴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눗셈에 대해서는 단조건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이게 수열의 극한에 관한 성질이었습니다. 덧셈, 뺄셈, 실수배,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 기억해 볼게요.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덧셈 뺄셈에 대해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쓸 수 있었나요? 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배
C 곱하기 AK는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를요.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로 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눗셈 마찬가지로 K는 1부터 N까지 BK분의 AK를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1부터 n까지) AK로 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를 배웠냐면요. 수열의 극한과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을 정리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 놓은 것을 우리가 무한급수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무한급수는 어디까지만 성립할까요? 자, 수열의 극한 덧셈 뺄셈 되고요. 시그마도 덧셈 뺄셈 됩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한급수도 성립을 하는 거예요. 무한수열의 극한에서 실수배 되고 그리고 시그마에서도 실수배가 되죠. 따라서 무한급수에서도 실수배는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곱셈에 대해서 시그마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급수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눗셈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무한급수는요.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실수배 된다고 했죠. C 곱하기 AN입니다. 그러면 C를 앞으로 뺀 다음에 C 곱하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덧셈 먼저 더한 다음에 무한급수 계산하나 계산한 다음에 더하나 상관없습니다. 뺄셈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합시다. 덧셈 뺄셈 실수배는 된다. 곱셈 나눗셈은 안 돼. 뭐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 때문에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모든 얘기는 언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각각의 무한급수가 수렴할 때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무한수열의 성질 때문입니다. 아셨죠?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내용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정리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재밌지 않나요? 재미있죠? 저는 이 무한급수 할 때는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알고 있던 거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이 지겹다면 저는 어쩔 수가 없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n1부터 무한대까지 an 무한급수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ak임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쓴 다음에 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써볼까요? n은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것 다 같은 표현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